안녕하세요. 대북이어 손보라입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하셨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북이어에서 데이터베이스 툴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손보라 주임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스마트한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 10가지에 대해 ER스튜디오를 통해 다루어 볼 겁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옆에 보이는 퀘스천 창을 이용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나 아니면 다른 관련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필요로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모델링 툴을 검토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도 데이터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 모두 다 흥미롭게 보실 수 있게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차입니다. 세미나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서브 모델부터 리파지토리 및 웹포탈까지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스마트하게 하는 주요 기능 10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데이터 모델링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자나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구축되어질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서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모델링이 시스템 구축에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고 또 데이터 모델링이 정확하다면 만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을 정말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데이터 모델링을 도와주는 데이터 모델링 툴 또한 지금 같이 발전을 해오고 있고 현 시대의 데이터 모델링 툴은 이제는 단순히 ERD만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와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용어를 공유하는 기능 등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협업 및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필수 툴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 10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이번 세미나에서 사용할 엠바카데로의 데이터 모델링 툴인 ER스튜디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카데로는 전 세계에 29개의 지사가 있고 한국에서는 대북이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춘 2000사 중에 97%가 고객사고 300만이 넘는 고객이 엠바카데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수상을 한 검증된 회사입니다. ER스튜디오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엔터프라이즈급 모델링 툴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ER윈의 강력한 경쟁 제품으로 부상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툴입니다. 빠른 업데이트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데이터 모델링 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경쟁 툴 고객들이 ER스튜디오로 많이들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DB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품의 신버전 출시 주기는 상대적으로 늦고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해도 별로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경쟁 제품인 ER윈의 경우에는 같은 제품인데도 이전 버전에서 상위 버전으로의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신 버전인 R9은 출시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사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사의 주력 툴이 아니기 때문에 R&D가 부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있고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ER스튜디오는 사용자 만족도가 정말 매우 높은 툴입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기가 정말 쉽고 깔끔한 UI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다가 강력한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거기다가 거품을 뺀 투명한 가격으로 예산을 절감시켜줍니다. ER스튜디오는 데이터 모델링 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 한 번의 신버전 출시가 되며 DB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DBMS의 최신 버전은 물론이고 포스트그레 SQL, 하둡 5 등을 지원해서 빅데이터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ERB는 아직도 포스트그레라든지 그린플럼 같이 지원하지 못하는 DBMS가 많으며 ERB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제공되고 있는 웹포탈은 웹을 통한 데이터 모델 조회라든지 이런 단순한 조회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의 메타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또 동시에 개발 툴이라든지 아니면 DB 관리 툴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 툴들은 이러한 ER스튜디오의 기능을 지금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R스튜디오는 기업에게 이익과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툴입니다. 작년에 ER윈에서 ER스튜디오로 모델링 툴을 바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올 1월에 ER스튜디오로 바꾼 수백만 명의 모델러가 있는 세계적인 대형 IT 서비스 기업의 사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ER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데이터 모델링의 주요 기능 10가지입니다. 크고 복잡한 모델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계층형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유연한 논리물리 모델, 효율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메타데이터 확장, 표준 명령, 모델 비교 및 병합, 매크로, 유니버설 매핑, 빅데이터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에 꼭 필요한 리파지토리나 웹포탈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기능은 계층형 서브 모델입니다. 크고 복잡한 모델은 한눈에 보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주제 영역이나 업무 영역별로 나누어서 한 손에 잡힐 수 있는 작은 모델들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ER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이 더 작게 나눈 모델을 서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기준으로 나눈 업무별 서브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학교 시스템인 경우 공통,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등 업무 영역을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학사행정은 또다시 학적, 수업, 학생 등으로 업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수준별로 업무별 원하는 서브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ER스튜디오의 서브 모델을 이용하여 크고 복잡한 모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ER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는 메인 모델에 들어 있습니다. 메인 모델은 모델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모델 아래에 있는 모델들, 즉 지금 보이는 공통이라든지 학사행정 등은 모두 서브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브 모델을 다시 더 작은 서브 모델들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중첩된 계층 구조로
서브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학사행정이라는 서브 모델 안에 학적, 수업, 학생별로 더 작은 서브 모델들이 있습니다. ER스튜디오에서는 서브 모델을 원하는 수준으로 중첩하여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쉽게 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브 모델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엔터티나 속성 등 오브젝트의 정보를 파악하고 오브젝트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델의 복잡성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 모델에서 발생된 변경사항은 모두 메인 모델과 다른 모든 관련된 모델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전체 모델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메인 모델에서 서브 모델 생성을 보다 쉽게 하려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브 모델 생성 위자드를 이용합니다. 특정 엔터티에 연결된 엔터티들을 쉽게 모아서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데이터 모델을 관리함에 있어서 업무별 또는 담당별로 중첩된 서브 모델을 얼마든지 생성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은 현 시대 기업의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유연한 논리 물리 모델 기능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은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념 모델은 엔터티와 엔터티들 간의 관계만 나타냅니다. 논리 모델에서는 개념 모델을 기반으로 속성들을 모두 도출하고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데이터 모델을 만듭니다. 이 논리 모델은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든지 관계없이 완전하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물리 모델은 실제로 도입할 DBMS 플랫폼에 맞게 논리 모델을 적용한 것입니다. ER스튜디오를 이용하여 개념 모델부터 논리 물리 모델까지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모델 파일, 즉 DM1 파일 안에는 단 하나의 논리 모델과 이 논리 모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개의 물리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ER윈의 경우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이 각각 하나씩만 있습니다. 즉, ER윈은 서로 다른 물리 모델들이 동일한 논리 모델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ER스튜디오는 하나의 논리 모델에서 여러 개의 물리 모델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 모델을 오라클 10G에서 구현하였으나 오라클 11G나 아니면 SQL 서버 2014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면 이 모든 물리 모델들이 하나의 파일 안에 모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업무별로 다른 DBMS를 나누어 사용한다면 하나의 논리 모델에서 회계 업무 쪽은 사이베이스용, 기간계 업무 쪽은 오라클용으로 물리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여러 가지 DBMS가 사용되는 기업 IT 환경에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ER스튜디오의 논리 모델은 메인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서브 모델에서도 물리 모델을 그대로 나누어 생성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각각의 논리 서브 모델별로 물리 모델을 만든 상태입니다. ER스튜디오에 있는 엔터티나 속성 등의 오브젝트에는 Where Used 탭이 있습니다. 이 Where Used 탭을 이용해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네이밍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여러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브젝트를 이름으로 검색하여 모든 모델에 대하여 한 번에 찾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물리, 모델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없는 그리고 명칭 변경도 불편한 이알림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기업은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DB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의 논리 모델에서 여러 가지 물리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10여 년 전의 구시 컨셉의 모델링 툴을 사용하실 겁니까? ER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리 모델에 대한 유연한 모델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뤄볼 기능은 효율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을 이용하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나 테이블 간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 모델링 툴의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 모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한 생성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복잡한 데이터의 전체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거나 구축할 때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ER스튜디오에서는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을 제공합니다. ERWin이나 아님 다른 툴들과는 다르게 ODBC 드라이버를 이용하거나 네이티브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팀 서버 코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팀 서버 코어란 ER스튜디오의 굉장히 강력한 웹포탈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스튜디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위자드는 단순하고 깔끔한 UI를 제공하여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을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후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오너를 선택하고 테이블, 뷰, 트리거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 후에 데이터 모델로의 생성을 원하는 테이블이나 뷰 등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ERWin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 필요한 오브젝트만 선택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에 필요한 테이블은 오직 5개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무조건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됩니다. 이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며 불필요한 테이블들까지도 불러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ER스튜디오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때 필요한 오브젝트만 선택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 즉 불필요한 오브젝트까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올 필요가 없습니다. ER스튜디오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링 툴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R스튜디오는 빠르고 쉽게 효율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며 필요한 오브젝트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이번에 다뤄볼 기능은 메타데이터 확장입니다. 각 메타데이터의 보안 등급, 암호화 유무, 생명주기 등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터티, 속성, 도메인 등 데이터 모델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들 또한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규칙에 맞게 정의되고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 등급과 같은 이러한 규칙과 정의들은 메타데이터 각각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칙과 정의, 분류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은 데이터 품질, 관리, 보안, 활용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ER스튜디오에는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데이터에 원하는 꼬리표를 얼마든지 달아줍니다. 예를 들어 모든 엔터티와 속성에 우선순위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이 우선순위는 높음, 중간, 낮음으로 3단계로 나누어 놓으면 일처리를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메타데이터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R스튜디오의 어태치먼트는 바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높음, 중간, 낮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라는 어태치먼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엔터티와 속성 등 각 메타데이터에 이 우선순위 어태치먼트를 바인딩합니다. 바인딩을 시키고 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데이터 모델에 표현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표현되면 모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델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기능인 웹포탈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ER스튜디오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메타데이터 확장을 뛰어넘어 비즈니스 용어까지도 웹브라우저에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 툴에도 메타데이터 확장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티면 엔터티용, 속성이면 속성용에 메타데이터를 따로 각각 정의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R스튜디오에서는 메타데이터에 대해 더욱 간결하고 중앙 집중화된 정의를 제공하고 바인딩된 메타데이터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준 명명 기능을 보겠습니다. 표준 명명은 모델 오브젝트의 명명 규칙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ER스튜디오에서는 네이밍 스탠다드 템플릿을 이용하여 표준 명명을 정의하고 생성한 표준 명명을 원하는 오브젝트에 적용시킵니다. 네이밍 스탠다드 유틸리티를 통해 오브젝트의 표준 명명이 적용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스튜디오가 제공하는 표준 명명 기능은 다른 툴들에 비해 매우 직관적이며 사용하기가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명명의 기준에 만족하는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선택되고 원래의 이름과 표준 명명이 반영된 이름까지 한 번에 나타납니다. 또한 생성한 표준 명명은 엔터티나 속성뿐만 아니라 도메인 등 다양한 오브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에서 물리명으로의 변환뿐만 아니라 반대로 물리명에서 논리명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며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필요한 주요 기능 10가지 중에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모델 간 일관성을 맞춰주기 위해 필요한 비교 및 병합 기능과 자동화 기능, 오브젝트 추적 기능, 빅데이터 지원 기능, 그리고 협업에 꼭 필요한 기능, 이렇게 5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모델 비교 및 병합 기능은 단어 그대로 모델 간 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서 다른 점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아직 ER스튜디오를 통해 해당 기능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기능인지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ER 스튜디오에서는 비교 및 병합은 컴페어 앤 머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교 및 병합을 할 때에는 5가지 비교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논리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 파일의 물리 모델, 다른 파일의 논리 모델과 다른 파일의 물리 모델, 그리고 협업 저장소인 리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리 모델인 경우에는 동일한 파일이나 다른 파일에 있는 논리 모델, 동일한 파일이나 다른 파일에 있는 물리 모델, 리파지토리에 있는 모델, 그리고 SQL 파일과 실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툴과는 다르게 ER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중첩된 서브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성된 여러 서브 모델과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할 두 모델을 선택하고 나면 비교 결과가 나옵니다. 비교 결과 창에서 오브젝트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작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들 간에 서로 다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후에는 서로 다른 정보에 대해서 병합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ER 스튜디오는 양방향 병합 기능을 제공하므로 알맞은 반영 방향을 선택해서 두 모델 간의 싱크를 맞춰주면 됩니다. 모델의 어느 한쪽에서 변경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변경사항을 일일이 눈으로 파악해서 수동으로 변경사항을 반영시켜주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컴페어 앤 머지 기능을 사용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해주고 빠르고 쉽게 모델 간의 싱크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보면서 아마 데이터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모델링 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유연한 ER 스튜디오의 컴페어 앤 머지 기능은 회사의 데이터 모델을 최신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7번째 기능인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라는 단어는 ER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엑셀 등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하여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화 기능인 거죠.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 매번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클릭만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완성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테이블 산출물을 생성한다든지 수많은 도메인을 일괄 생성해야 한다든지 막상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순 작업이라면 이럴 때 테이블 산출물 매크로라든지 아님 도메인 일괄 생성 매크로라든지 매크로를 사용하면 이 작업에 대한 고민은 끝이 납니다. ER 스튜디오에서는 자체적으로 90개가 넘는 기본 매크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언어는 삭스 베이직 언어를 사용합니다. 삭스 베이직 언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비주얼 베이직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경쟁 툴인 ER윈의 경우에는 자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아마 ER윈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ER윈의 매크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만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ER 스튜디오는 범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크로로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을 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R 스튜디오는 매크로를 생성하기 위한
완벽한 매크로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ER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매크로의 소스를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한 수정이나 복사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제공하는 매크로에서 원하는 기능들만 복사하거나 수정하여 사용자만의 매크로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ER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면 별도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ER스튜디오의 데이터 모델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데이터 관련 응용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에서 API를 호출함으로써 ER스튜디오의 데이터 모델에 직접 접근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매크로로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편리성과 시간 단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매핑 기능을 보겠습니다. 유니버설 매핑은 모델 파일 또는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관된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원번호라는 속성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파일과 여러 모델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 각각의 모델에서 다른 이름, 즉 사번 또는 직원 번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유니버설 매핑 기능을 사용하여 A 모델의 사번과 다른 파일에 있는 B 모델의 사원번호, C 모델의 직원번호를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연관성을 파악하고 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도 하나의 오브젝트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엔터티들과 매핑될 수 있습니다. 이 유니버설 매핑 기능은 ER윈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으로 오직 ER스튜디오에서만 있는 기능입니다. 유니버설 매핑은 시스템이 커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하게 되는 기업의 엔터프라이즈급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뿐만 아니라 개념 모델에서도 연관된 오브젝트를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산재된 데이터 요소들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쉽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빅데이터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 기능을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이란 네스티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어레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빅데이터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기존의 관계형 모델링을 넘어선 단계이며 빅데이터 저장소로의 포워딩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 기능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 전체를 매핑시키고 모델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ER윈이나 ER스튜디오 모두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는 임포트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ER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인 몽고DB와 하둡5 데이터베이스를 그들의 네스티드 오브젝트에 대한 표기법 확장을 포함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올 수 있습니다. ER스튜디오는 몽고DB라든지 하이브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등 굉장히 발빠르게 빅데이터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R윈에서는 네이티브 빅데이터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ER스튜디오가 어느 모델링 툴보다도 폭넓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요 기능인
리파지토리와 웹포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토리는 여러 작업자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나 도메인 등을 공유하는 협업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웹포탈은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 모델을 조회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상적인 모델링 작업은 아키텍트, 모델러, 비즈니스 분석가와 협업 담당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작업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델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고 빠르게 체크인,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강력한 모델 리파지토리는 필수입니다. 모델 리파지토리는 모델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브 모델에 대해서도 체크인, 체크아웃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결과물이라든지 메타데이터를 여러 관련자들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웹포탈에 게시해야 합니다. ER스튜디오의 리파지토리는 체크인, 체크아웃 및 사용자 권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ER림보다 체크인, 체크아웃 수준이 더 깊습니다. ER윈에서는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을 모델과 주제 영역에서만 가능한 반면에 ER스튜디오에서는 모델과 서브 모델 수준뿐만 아니라 개별 오브젝트 수준, 즉 엔터티나 속성 단위로도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R스튜디오의 리파지토리는 많은 테이블을 갖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만 ER윈의 경우에는 몇 개의 테이블만 이용하므로 큰 모델에 대해서는 데이터 마트에 저장하거나 반대로 모델을 열 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웹포탈 기능을 살펴보면 ER스튜디오의 웹포탈인 팀서버코어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데이터 모델링 툴이 제공하는 웹포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협업 방식을 제공합니다. 웹포탈 사용자들은 비즈니스 용어 사전 및 용어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생성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관심 있는 모델이나 오브젝트를 팔로잉하여 업데이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나 웹포탈은 빈번하게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경쟁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모델이나 단위 오브젝트 수준에서도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하며 단순히 데이터 모델을 웹브라우저에서 조회하는 기능에서 한층 진보된 커뮤니티 기능과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엠바카데로 팀서버는 다른 툴의 웹포탈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엠바카데로의 ER스튜디오는 데이터 모델링 툴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주요 기능 10가지에 대해서 ER스튜디오를 이용해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DB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은 하나 이상의 DB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DBMS 도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모델링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발전될 것이며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환경에 알맞은 데이터 모델링 툴 선택은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모델링 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주요 기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세미나에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tech.devgear.co.kr에 질문을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ask@embarcadero.kr로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관련 교육도 매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육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미나는 마치겠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10분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퀘스천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